그러면 내년에 이제 곧 다가오는 2023년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이게 또 주식시장 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내년에는 정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이 머니네버슬립에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하루 10분 미국 주식 월급보다 더 번다의 저자님, 삭이석근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10분 미국 주식 월급보다 더 번다라는 책을 낸 미국 주식 작가 이석근이라고 하고요. 온라인에서는 필명 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종목을 선정하셨을 때 네네. 그 종목을 선정하신 작가님만의 뭐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추려서 말씀드려보면, 우선 첫째는 어떤 종목이든지 전략이든지 너무 하나에 빠지지 말자는 게 제 노하우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도 다변화가 되어 있고 전략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종목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계좌 자체도 분산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 대가들이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집중 투자를 해야지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얘기고, 하지만 내가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이렇게 분산을 잘 하는 것이 네. 제 나름의 노하우고요. 전략도 분산, 종목도 분산.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이제 그 전략을 또 잘 세웠다면 어느 정도는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성장주 투자가 무조건 답이다. 그래서 상장주만 하고, 가치 투자가 답이다. 가치주만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전략들조차도 좀 분산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게 제 첫 번째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 분산 투자를 할 때 네. 종목을 어떻게 고르세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 분산 투자를 한다고 네. 하지만 알고 보면은 같은 종목이고 같은 그쵸, 섹터인데 그쵸. 맞아요. 그거를 이제 본인은 A 기업, B 기업, C 기업에 투자를 네, 하기 네, 때문에 같은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나는 분산 투자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미국 주식만 딱 놓고 말씀드리면 네. 심플하게는 그 자산 배분 투자 포트폴리오 하나, 그리고 배당주 포트폴리오, 네. 그리고 성장주 포트폴리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 각각의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뭐 채권도 섞여 있고 뭐 금도 섞여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익률이 변동하는 정도가 되겠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장까지는 매우 공격적으로 좋다가 또 올해 같은 장에는 매우 마음이 아픈 거의 그런 한 포트폴리오, 70% 그쵸. 가까이. 아주 마음이 아픈 포트폴리오가 되겠고요. 그리고 배당주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제 성격에는 좀 잘 맞아서 그냥 안정적으로 요건 하나 묻어두자라고 갔는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미국 주식 중에서는 이 포트폴리오가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거의 마이너스가 거의 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성격을 굉장히 다르게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떤 철학으로 선정을 주로 하는지에 네. 대한 얘기인데, 퀀트적으로 투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퀀트적이라면 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한글로는 계량적이란 말인데, 계량적이란 말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계량적 투자 네, 이렇게 맞죠. 들으면 어려운 것 퀀트도 같아요. 어렵고,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숫자만 보고 투자하는 편인데, 또 너무 맹목적으로 숫자만 보고 투자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뭐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흙 속의 진주를 찾는 이런 투자가 될 텐데, 네. 이런 투자도 결국 어떤 정성적인 부분, 정량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정성적인 부분으로 있으면 실제 뭐 기업을 찾아가서 그 기업이 어떻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보고, 기업의 뭐 대표도 만나보고, 주주총회도 참석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정성적으로 이 기업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엔 개인 투자자는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자료는 주가 차트가 하나 있겠고, 그리고 재무제표 자료들이 계속 공시되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 자료, 그리고 때로는 뭐 기사 같은 데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는 결국은 숫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성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이 숫자 기반으로 투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성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애플에 투자하는데 애플의 실제 제품을 써보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는 잡스의 어떤 여러 가지 일대기들을 본다든지 해서 이런 정성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투자에 가미하면 당연히 확률을 저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숫자만 보고 네. 데이터로 투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의 정석으로 갈수록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또 그런 공시자료를 확인하는 게 네, 투자자로서도 이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이제 곧 다가오는 2023년 미국 주식 시장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이게 뭐 작년부터 이제 올해 흐름이 쭉 이어졌는데 내년에는 어떨까요? 이게 또 주식시장 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물론 제 행복회로만 가동하면 내년에는 정말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뭐 솔직하게는 잘은 모르겠지만 네. 좀 뇌피셜이라도 말씀드려보면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다가 최근에 빅 스텝으로 꺾이는 약간의 네네네. 변곡점을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의 태도에 따르면 2023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다. 그럼 결국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시장은 저는 큰 틀에서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시장은 이것들을 다 알고 주가에 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내려갈 것을 안다면 어느 정도 내년에는 다시 또 시장이 살아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바람이자 약간의 생각이고요.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네. 이제 바람이자 또 투자자분들께도 그렇죠. 같이 희망을 갖는. 맞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조금 이제 주의할 네. 점이면 경기 침체에서 가장 지금까지는 정확한 지표로 알려져 있는 게 장단기 금리 차이인데 네네. 이게 10년물, 2년물 그리고 10년물, 3개월물의 차이로 주로 살펴보는데 네네.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심하게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또 그 시기에서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항상 경기 침체가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또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23년에 한번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시원하게 한번 시장이 바닥을 찍고 하지만 빠른 V자 반등을 또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저는 하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시고 계세요? 저희 대비는 간단한데요. 또 굉장히 재미없고 정석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재무제표 잘 살펴보고 기업 분석을 잘해서 망하지 않을 좋은 기업의 이 우량한 주식들을 천천히 모아가면 좋은 가격일 때 왜냐면 이럴 때일수록 좋은 가격의 주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주식들을 잘 모아두시면 결국 크게 한번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